독서 습관이 곧 공부 습관. 정하나, 박주일 지연.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은 동네 도서관이다. 문자, 텍스트는 여전히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최선의 방식이다. 나는 평일에는 매일 밤 1시간, 주말에는 서너 시간 동안 독서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독서가 나의 안목을 넓혀준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준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다. 발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매 시간마다 주어진 과제를 책으로 해낸다. 방과 후에 따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단응 평가나 중간 기말고사에서는 늘 반에서 1, 2등을 차지한다. 이런 준수의 비결은 무엇일까? 준수는 아침 자습 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으로 책을 읽는다. 교사가 조용한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도 20분 중에서 10분 이상을 책 고르는데 허비하는 아이, 계속해서 책을 밖으로 돌아다니는 아이, 물건을 정리하느라 바쁜 아이, 친구와 이야기한 아이 등 아침 몰입 독서 시간에 진짜 몰입해 책을 읽는 아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준수 같은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몰입을 잘한다. 평소 독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서 습관이 잘 형성된 아이는 집중을 잘한다. 아침 자습 시간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잘한다. 책에 빠졌던 경험과 습관이 다른 영역에도 확장된 결과다. 자연히 방과 후에 따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 동안 밀도 있게 공부했기에 성적도 좋다. 미국의 마르셀 저스트 박사팀은 책 읽기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에게 6개월간 책 읽기를 통해 읽기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시켰다. 그 후 검사 결과 뇌의 신경 신호 전달 속도가 10배 빨라지고 뇌가 중요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바뀌었다고 한다. 이처럼 책 읽기는 뇌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흔히 말하는 공부 두뇌로 바꾸어준다. 독서 습관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도 잘한다. 책 읽는 것은 주체적인 행동이다. 물론 엄마가 시켜서 책 읽기를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책을 계속해서 읽는 행위는 끈기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다른 활동을 포기하고 차분히 앉아서 책을 읽는 습관이 형성된 아이는 공부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공부도 대부분 책으로 한다. 공부할 때 읽는 책은 평소에 읽는 책보다 조금 더 딱딱하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소화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교육개발원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독서 환경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적 상위 10% 학생들의 35.1%는 매일 꼬박꼬박 신문을 읽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5.1%에 그쳤다. 또 상위 20%의 학생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서점을 자주 드나들고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답했다. 상위 10%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한 달 동안 읽는 책의 건수가 많았다. 집에는 100권 이상의 교양 전문 서적을 소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학교 성적과 독서 습관, 독서 환경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반면 심각한 학습 부진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도 독서 능력 부족이 그 원인이다. 초등학교 1학년은 99%, 2학년은 90%, 3학년은 70%가 독서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습 부진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흔히 학부모님들이 독서는 국어 실력에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이나 과학, 영재가 많다.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어휘를 배우고 글을 이해하고 배경 지식을 동원하고 생각하면서 사고력, 분석력, 논리력, 추리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의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는 유태인 속담이 있다. 책 읽기를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얻는 방법,
먼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지식 외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독서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지식을 얻는 방법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독서를 많이 하면 공부할 시간이 줄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을 보면 안타깝다. 독서가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와 학생들은 책 읽기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시험과 학교 진도에만 연연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은 다른 것보다 독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중학생은 학교 공부 외에 독서할 시간을 30%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고등학교에 가면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텀텀이 신문 칼럼 읽기와 교과서에 수록된 글의 원전을 찾아 읽는 것을 권하고 싶다. 흔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본문을 요약해 놓은 책을 읽는데 이보다는 원전을 읽는 것이 좋다. 교과서 뒤에 나오는 참고 문헌을 보고 관련 책의 원전 전체를 읽으면 된다.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때 배울 내용을 방학 기간을 이용해 미리 찾아 읽기를 권한다. 책 읽기가 공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간 엄마가 적절한 공부법을 조언해주면 아이는 더 쉽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4단계 학습법이다. 1단계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또는 끝나기 전 2, 3분 동안 배웠던 것을 훑어보는 것이다. 중요한 핵심 모듈을 한번 훑어보면 기억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2단계는 집에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이때도 초등학생의 경우 과목별로 5분에서 10분의 시간을 투자하며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두꺼운 전과나 참고서보다는 수업 시간에 배운 교과서를 통해 복습하는 것이 좋다. 시험 문제는 거의 교과서에서 출제된다. 교과서의 그림, 작은 설명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좋다. 대개 하나의 주제나 학습 목표를 여러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제에 따라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찾는 연습을 하면서 읽으면 좋다. 3단계는 주말에 다시 한번 보는 것이다. 거주에 배웠던 부분을 문제집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것이 좋다. 분량이 너무 많은 경우 평소에 나눠서 풀고 주말에는 틀린 문제 위주로 보거나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다. 4단계는 시험 기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다. 교과서를 꼼꼼히 여러 번 읽고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문제집은 그동안 풀었던 것을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좋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4단계로 공부한다면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언제든지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된다. 중요한 핵심은 적은 시간을 들여 매일 조금씩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에듀넷, 학년별 교과학습 자료, 인성진로 직업 관련 자료, 디지털 교과서 등 제공, 어린이 동화, 어린이 뉴스, 학습 만화, 신문 활용 교육 자료 제공, 소년 조선일보, 어린이 영어 뉴스, 학습 관련 기자, 학습 만화 제공, 소년 한국일보, 영어 기사, 음성 파일, 신문 활용 교육, 자료 제공, 문화 체험 정보 제공. 책 읽기로 성향학습도 척척척.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명심부관. 조선시대 한문교양서. 우리 아이는 벌써 중학교 수학을 다 끝냈잖아.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때 다 끝내고 가야 뒤처지 않는다니까. 엄마로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당장 성향학습을 많이 시키는 학원을 찾아서 보내고 싶을 것이다. 저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은 우리 아이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나 수학은 단계 학습이다. 기초가 부실하다면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진도를 빨리 나가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좋은 줄 알고 많은 문제집을 겉핥기식으로 풀기보다는 한 문제라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답이 도출되는 원리를 알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선행학습을 위주로 하는 사교육기관의 종사자들도 이런 진도를 소화할 수 있는 아이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고등학교 전교 1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학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푼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다 푼 후에는 답지와 비교하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신이 푼 방법과 비교해보면서 더 효율적인 방법도 알아둔다.
이렇게 한 문제에 공을 들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 해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초등학생 때는 수학을 평소에는 진도에 맞게 풀고 여유가 있다면 심한 문제집을 한 권 더 구입해 두 권을 동시에 풀도록 한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주말이나 시험 기간을 이용해 충분히 반복해서 학습한다. 특히 수학은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반복이 중요하다. 틀린 문제는 다음에도 틀리기 쉽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해서 긴 글 속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해야 하는 유행이 많다. 그러므로 수학 동화나 수학의 원리를 쉽게 설명해주는 책들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된다. 무작정 공식이나 개념을 외우면 쉽게 잊어버리지만 이야기 속에서 공식이나 개념을 배우면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수학을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지 않게 된다. 이런 방법이라면 선행을 추천한다. 수학 개념을 거리 문맥 안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고학년이 되면 사회나 과학을 어려워한다. 특히 사회는 외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다. 사회의 다양한 개념들을 외우려고 한다면 정말 지루하고 어려운 과목이 된다. 그러나 책을 통해 이야기로 배운다면 이것만큼 재미있는 과목도 없다. 5학년에 배우는 역사는 어려운 개념과 연도, 인물 등 외워야 할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미리 4학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역사 만화나 역사에 관한 책을 읽어둔다면 공부할 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로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역사의 흐름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과학도 마찬가지다. 과학을 이론으로만 배우고 외운다면 잘 이해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금세 잊어버린다. 그러나 과학 관련 책으로 원리를 알아둔다면 이해도 잘 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과학 만화도 추천한다. 그림과 같이 보면 더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만화책으로도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다. 만화책 읽기는 또래 문화에 적응하는 한 과정이다. 또래들과 함께 그 시기에 유행하는 만화책을 읽는 것은 그 시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통과 의례이므로 아이의 흥미와 욕구를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도 만화책만 너무 많이 보는 아이가 걱정스럽다면 만화책을 부모가 함께 읽고 내용에 대해 비판해보자.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내용이 과장 혹은 축소되어 있다든지 등의 비판은 좋은 토론 자료가 될 것이다. 부모와 함께 만화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비판적으로 읽으면 아이도 차츰 좋지 않은 내용 등을 가려내는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 만화책만 좋아하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는 맨날 만화책만 읽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학부모 상담을 할 때면 꼭 받게 되는 질문이다. 나는 만화책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화책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만화책에 재미를 느낀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 읽기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아직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라면 학습 만화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화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역사나 세계사, 삼국지, 그리스, 로마 신화 등의 내용을 딱딱한 책으로 접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화책으로 한번 읽은 후에 글로 된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된다. 만화는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만화 삼국지, 과학 만화 시리즈, 유인전 시리즈, 만화 한국사, 만화 세계사 등을 읽으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 이는 나중에 책으로 옳은 내용을 접할 때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화로 큰 틀을 살폈다면 책으로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화는 글과 그림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쉽게 기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중에 공부할 때 만화에서 본 그림과 재미있는 대사 등이 떠오르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만화책 중에서 단순히 흥미만을 위한 만화 시리즈나 공포 시리즈, 순정 만화 등은 흥미를 위해 가끔 있는 것은 괜찮겠지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러 사주지는 말자. 이런 책들은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선정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중에 만화책 읽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만화는 표현이 제한적이고 섭득할 수 있는 어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예로 들은 것은 역사 만화의 전쟁 장면에서 야, 받아라 등으로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화 중에는 어른들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양질의 정보를 주고 있는 책들도 많다. 먼 나라 이웃나라 스위스에서는 종교전쟁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마르틴 루트로부터 비롯된 종교개혁운동은 가톨릭을 믿어온 유럽의 나라들로 먼저 가톨릭을 버리고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크게 늘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큰 불안감에 휩싸였어. 신교들은 노골적으로 사회 제도나 정치 제도를 바꾸고 것을 요구하고 나서서 왕의 권력을 크게 흔들어 놓았지. 이렇듯 좋은 만화는 양진의 어휘와 역사적 핵심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만화는 그림이 있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이해도 잘 된다. 아이들은 만화의 그림을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재생하면서 상상력을 키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점이 많다고 해도 너무 편식하면 탈이 날 수 있다. 그렇다고 무 자르듯이 단가량 만화책을 못 읽게 하면 아이의 독서 의욕을 아예 꺾어버릴 수 있다. 무조건 만화책을 못 보게 하면 책을 더 멀리하는 결과만 가져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전문가가 집필하거나 감수한 책을 고르자. 그러면 내용면에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화를 먼저 읽고 나면 나중에 줄글로 된 책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많고 또 만화책을 비교하면 모르는 재미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만화나 흥미 유발과 이해를 위해 초기 단계에 권장할 만한 책이므로 아이가 몇 년째 만화만 읽고 줄글로 된 책을 읽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엄마가 나서서 책을 읽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만화책을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화책과 줄글로 된 책을 적절히 좋아해서 읽도록 해주는 것이다. 줄글로 된 책을 읽었을 때는 더 많은 칭찬과 보상을 해준다. 만화만 읽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책 한 권을 먼저 읽고 만화책을 읽으라고 조언해주자. 또한 만화책을 사주는 사람은 결국 엄마의 힘으로 글로 된 책을 많이 사주고 만화책을 덜 사준다면 자연스럽게 만화만 읽는 습관을 책 읽는 습관으로 유도할 수 있다. 흥미 키우기 최고의 독서 교육. 아이들은 왜 책을 읽지 않을까?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공부하지 못한다. 회남자 중국 철학서 2012년 국민독서 실태에 따르면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위는 독서 습관 부족, 2위는 학교와 학원 수업 때문에, 3위는 영상 매체 이용 때문에, 4위는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습관이 되면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독서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습관은 자동화 시스템이다. 독서해야 돼, 독서해야 돼 하면서 억지로 하는 아이와 심심한데 책이나 읽어야지 하는 아이는 천지 차이다. 독서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엄마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야 해서 힘이 들지만 습관이 형성되면 벌써 알아서 독서를 하니 그런 모습을 보면 엄마는 허무해진다. 습관이 형성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책 읽는 재미를 알지 못한 경우다. 독서 경험이 많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읽은 경험이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몇 번 읽은 것이 전부다. 또 다른 경우는 책보다 더 재미를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게임이나 TV에 빠진 아이들은 강한 자극과 수동적인 반응에 길들여져 책 읽기라는 능동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일은 강한 시각과 청각 자극으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책 읽기는 머리를 훨씬 많이 써야 하고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경우다. 요즘 학생들의 일과는 성인도 소화하기 힘들 만큼 빡빡하다. 방과 후에는 학원이나 가요의 학습지 선생님을 만난다. 그렇게 7시가 나와서 집에 돌아오면 식사를 하고 또 학원 숙제, 학교 숙제를 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곧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피곤해서 책을 읽을 여유가 없다. 책은 비교적 컨디션이 좋을 때 더 잘 읽힌다. 피곤하면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책 읽기를 할 수가 없다. 학교와 학원 수업 때문에 독서할 시간이 없다는 학생은 학원 시간을 줄이더라도 독서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가회가 꼭 필요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독서교육개발원에서 책 읽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었다. 책을 보면 머리가 아프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책에 아무 재미도 없다. 독후감을 쓰는 것이 두렵다 등이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어휘 부족으로 인해 책 읽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수준에 맞는 독서를 해온 아이들은 따로 낱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힌다. 이런 아이들은 어려운 낱말도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 높은 책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은 아이들은 많은 어휘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책을 읽으며 이해하지 못해 책 읽는 재미도 느낄 수 없다. 그저 글자를 읽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수준에 맞지 않거나 너무 두꺼운 책을 읽히는 경우에도 아이들은 책 읽기에 흥미를 잃는다.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어느 정도 아이의 발달 시기에 맞는 수준이 있다. 독서를 잘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읽는 책을 준다거나 딱딱한 백과사전을 읽으라고 하면 잘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잘 이해되지도 않는 책을 읽고 무자학증 독후감을 쓰라고 강요한다. 이러면 아이는 슬슬 책 읽기가 거부감을 느끼고 책을 멀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책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 답은 성취감에 있다. 처음에는 읽을 분량을 조금만 줘 아이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준다. 아이가 꼼꼼히 읽지 않아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지 않아도 인정해주자. 처음부터 모든 책을 꼼꼼히 읽으라고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라벨링을 해주자. 아이에게 땡땡하는 아이라는 바람직한 수식어를 붙여주는 것이다. 이를 교육심리학적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부모나 선생님의 기대에 따라 학습자의 성적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한 선생님에게 꼴찌반을 맡기면서 최우수반이라고 일러주었다. 당연히 그 선생님은 최고의 아이들이 모인 반인 줄 알고 그들을 대했다. 우리 반은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모인 반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학년말에 다른 반들과 비교해보니 정말 그 꼴찌반이 최우수 학급이 되어 있었다. 지금 내 아이의 모습이 그러지 않더라도 어쩌다 한번 잘한 행동을 보였을 때를 잘 포착해 칭찬을 해주자. 우리 땡땡이는 책을 잘 읽는 아이구나. 그렇게 아이에게 자신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자. 반대로 아이가 책을 읽기 싫도록 만드는 부모의 행동이 있다. 이런 행동은 의식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다. 먼저 그새 못 참고 또 돌아다니네. 책 읽을 땐 가만히 앉아서 집중 좀 해라 라며 질책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다. 아이가 어리거나 독서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중 시간이 짧다. 그때 무조건 앉아있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자. 엄마랑 함께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 아이는 엄마와 함께라면 좀 더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짧은 책이라도 한 권을 끝내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둘째는 책을 읽어주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우다. 아이의 사고의 흐름과 궁금증을 무시한 채 너무 길게 설명하면서 책을 읽으면 아이는 책에 질리기 쉽다. 책에도 정보와 기억할 거리가 많아 머리가 아픈데 부모의 설명까지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명은 아이가 궁금해할 때만 해주고 오롯이 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와 비슷하게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도 아이에게 부담을 준다. 셋째는 책 다 읽었니? 그럼 독후감 써라 라며 독후감 쓰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아이들 중에는 독후감 쓰기가 싫어서 책 읽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꼭 독후감을 쓰고 읽은 책의 목록을 정리해야 책이 아이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책은 감동을 받는 것으로, 어떤 책은 재미로, 어떤 책은 지식 하나를 얻은 것으로 충분하다. 독후활동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만 성실히 지키도록 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편만 쓰도록 하자. 넷째, 책을 사달라는 아이에게 집에 있는 책이나 다 읽어 라며 핀잔을 주거나 책을 사준다면서 아이의 선택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골라주는 것이다.
아이와 엄마의 눈높이와 욕구는 큰 차이가 난다. 가끔씩 아이에게 칭찬의 의미로 책을 선물하자. 그리고 아이에게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분명 아이가 책에 더 관심을 갖고 책 읽기를 즐거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밥 먹어라, 심부름해라 라며 책 읽는 아이의 흐름을 끊는 경우다. 아이가 한참 책에 빠져 있을 때 TV나 음악을 켜서 주의 집중을 흐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식사는 같이 해야겠지만 아이가 책에 푹 빠져 있다면 아이가 활동을 마치고 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할 일은 미루고 책만 읽는 경우에는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숙제부터 하고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읽고 있는 책이 있구나. 그럼 그 책 다 읽으면 꼭 숙제하렴 하고 아이의 독서 욕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지식보다는 감동을 추구하라.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된다. 키게로 로마 정치가인 학자. 우리 아이는 책은 잘 읽는데 물어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는 공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책만 많이 읽어요. 이런 걱정을 하는 학부모에게 책은 지식 섭득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삶의 영원한 진리는 마음이 움직여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포기한 듯한 아이도 어떤 계기로 인해 몰라보게 달라져 딴 사람이 된다. 공부를 잘해서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아이도 고민이 생기고 마음에 그늘이 생기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어이, 지식의 습득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책의 주인공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책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하다. 이런 책 한 권을 만나면 아이의 태도는 몰라보게 달라진다. 책 속에서 감동과 깨달음을 발견한 아이는 엄마의 잔소리도 누구의 강요도 필요하지 않다.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 지시보다 감동이 더 오래가고 힘이 강하다.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학창시절 그는 성적이 거의 꼴찌에 가까운 데다가 온갖 말썽을 다 부리고 다녔다. 중고등학교 시절 소위 노는 친구에 속했다. 불량 학생들과 몰려다니며 싸움만 하고 다닌 집안의 꼴찌거리였다. 그런 그가 장성수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를 읽고 달라졌다. 저자인 장성수도 자신처럼 힘든 가정 환경에 팽당치 못한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막노동, 택시 운전, 배달을 하면서 악바리같이 공부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크게 감동받았다. 그가 그 책을 읽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그때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법대에 진학했다. 한번 성취감을 맛보자 대학생활에서도 성실한 자세를 이어갔다. 그는 결국 4학년 때 사범시험에 합격하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다. 필자는 이지승의 옛사람은 힐러리처럼을 읽고 인생이 달라졌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 책의 저자는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든 교사 생활을 이어갔다. 월급은 차압당하고 얼마나 일해야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글을 쓰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교대에 진학해 도서관에서 책과 고전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에도 작가로서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다. 어렵게 일을 해나가는 중에도 그는 계획한 대로 책을 읽고 글을 쓰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을 정도로 독하게 글쓰기를 병행했다. 그 결과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필자는 이런 거의 이야기를 읽고 나도 이 사람처럼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는 책을 읽고 매일 글을 쓰면서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엄마가 학원을 이긴다라는 책으로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아이가 매사에 의욕이 없고 눈빛이 흐린가? 아이가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는가? 아이가 말썽을 부리는가? 그렇다면 우선 아이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을 권해주자. 엄마의 1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최고의 체험학습 장소 도서관. 도서관은 영혼의 치유 장소다. 람세스 2세 고대 이집트왕.
필자가 가르친 학생 중에 틈만 나면 책을 읽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자투리 시간을 모아 책을 읽었다. 그렇다고 책상 앞에 앉아서 책만 읽는 것 아이는 아니었다.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땀에 흠뻑 젖도록 축구를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냈다. 그 모습을 참 대견하게 보고 있던 나는 어느 날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훈이가 책을 참 잘 읽어요? 네,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가끔 걱정스러울 때도 있어요. 잠잘 시간이 됐는데도 책을 계속 읽으려고 하거든요. 지훈이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에게 아이가 책을 읽고 싶어 하면 말리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다. 늦게 자면 다음날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일찍 자라고 규칙을 강요하면 아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잠자리에 들지만 속으로는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책을 읽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권장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다. 세종대왕은 밤늦도록 책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아 눈병이 생기고 신하들이 그런 왕을 보면서 건강을 해칠까 염려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후세의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불규칙한 생활을 한 인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책을 많이 읽고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백성들을 위해 썼어 훌륭한 업적을 많이 이룬 위대한 왕으로 그를 존경한다. 어머님, 지원이는 어떻게 책을 좋아하게 됐나요? 아, 저희 집은 주말마다 도서관으로 놀러가요. 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직 두 돌 다 안 된 어린 동생이 있지 않나요? 네, 주로 아빠랑 지원이랑 같이 책을 읽고 전 둘째랑 책을 가지고 놀거나 주변을 산책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은 도서관에 가기가 쉽지 않다. 너무 어리면 도서관에 가도 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떠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염려했었다. 그러나 지훈이 엄마는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가 부채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놀아준다고 했다. 그렇게 주말마다 그에 빠지지 않고 도서관으로 놀러간 것이 지훈이가 책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요즘에는 어떤 동네건 도서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도서관에 가면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많은 책을 읽혀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놀이터에 간 것처럼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심지어는 책의 그림만 봐도 좋다. 그렇게 놀다 보면 분명 아이가 흥미를 가지는 책을 스스로 발견할 것이고 그 책은 집중해서 볼 것이다. 집에도 책이 많은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엄마들도 있다. 그러나 늘 가까이 있는 것은 새롭지 않고 흥미도 덜하다. 주기적으로 아이에게 책을 사주는 열성적인 엄마라 해도 도서관은 의미가 있다. 도서관에서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자극받을 수도 있고 아무리 집에 책이 많아도 도서관만큼 많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올 때는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 좋아하는 책을 하나는 빌려서 선물처럼 아이에게 안겨줄 수도 있다. 도서관에서는 직접 사려면 부담이 되는 DVD도 많이 갖추어져 있다. 저자의 강의, 자료, 영어 DVD를 적극 활용하자. 아이들에게 있는 자극 외에도 이런 멀티미디어를 자료를 활용하며 흥미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요즘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린다. 영화나 공연, 매주 지속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관심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 도서관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돈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이번 주말에는 도서관으로 놀러 가보는 건 어떨까? 도서관을 100% 활용하는 방법.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이 있다.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아이의 호기심, 문제의식을 따라가면서 궁금증을 채울 수 있도록 검색 도서를 시켜보자. 도서 검색대에서 검색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가 현재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찾아보도록 하자. 책 번호를 보면서 함께 서가를 뒤지면 책을 찾아보자. 몇 번만 해보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도 알게 되고 해당 분야에 꽂혀 있는 다양한 책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다. 자신의 관심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아이는 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것이다. 한 분야에 대해 지식이 쌓이면 남들보다 아는 것도 많아져 자신감도 높아진다. 검색 도서를 통해 아이의 진로 교육을 시도해보자. 아이가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분야의 책을 검색해서 관련 주제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으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다.
아이의 소유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켜준다. 종교서적이든 아니든 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라. 책은 살찔 염려도 전혀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도 거의 없고 영원히 개인 소장할 수 있다. 레노 허시 미국 출판인. 미국의 국가예술연구기관은 책이 100권 이상 있는 집일수록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국어뿐 아니라 수학, 과학 성적도 책 읽기와 연결된다고 한다. 반대로 집에 책이 적을수록 아이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낮았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부모 아래에서 자랐지만 책이 별로 없는 집보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부모라도 집에 책이 많으면 자녀의 학업 성적도가 더 높았다. 연구진은 그 이유가 독서를 통해 이해력뿐 아니라 인지 발달 속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비슷한 연구로 미국의 네바다 주립대학교의 에반스 교수팀은 20년 동안 27개국의 7만여 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집에 책이 500권 이상 있는 가정은 부모가 모두 대학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교육기간이 3.2년 더 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에반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집에 책이 20권만 있어도 자녀들에게 더 많은 지적 호기심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책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실제로 집에 책이 많은 아이들은 책을 좋아한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첫 아이는 책을 잘 읽는데 둘째는 책에 관심이 없다는 부모의 고민을 듣게 된다. 분명 첫째와 둘째를 비슷하게 교육시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둘째에게는 책을 사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큰아이의 책이 이미 집에 많기 때문에 둘째는 큰아이의 책을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가 첫째 아이가 클 때는 더욱 긴장하고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책도 많이 사주고 읽어주기도 많이 한다. 자인의 큰아이는 책을 잘 읽는 좋은 습관이 든다. 반면 둘째에게는 첫째만큼 큰 공을 들이지 않고 큰아이가 한 것처럼 둘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웬일일까? 둘째는 도통 책에 관심이 없다. 둘째 입장에서 보면 집에 책이 많기는 하지만 무엇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다. 엄마가 책을 사서 자신에게 권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저 책들은 모두 형, 오빠, 누나의 책이니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둘째에게도 둘째만의 책을 마련해주자. 한 배에서 나온 자녀라도 성별, 나이, 성격에 따라 관심을 갖는 책도 다르다.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자주 다니자. 서점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둘러보면서 아이가 어떤 책에 관심을 갖는지를 잘 관찰하자. 그런 정보는 아이의 적성이나 흥미를 발견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아이에게 서점의 여러 코너를 돌아다니면서 정보 탐색의 기회를 주자. 아이는 당연히 관심 가는 코너에 오래 머무를 것이다. 이 책을 사기에 적절한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지막 선택권은 아이에게 넘기자. 이런 경험이 정보화 시대에 아이를 현명하게 키워줄 것이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는 이러한 정보 탐색 경험과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가장 요구되기 때문이다. 책 읽기에 열성적인 부모는 한 달 평균 책값으로 10만에서 15만원 정도를 투자한다. 응답받는 기도 원리의 저자인 오스틴 펠퍼스는 낡은 외투를 그냥 입고 새 책을 사라고 조언한다. 아이가 책에 대한 소중함과 함께 소유 욕구를 느끼도록 구입 간격과 양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엄마와 함께하는 15분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한 문장이라도 매일 조금씩 읽기로 결심하라. 하루 15분씩 시간을 내면 연말에는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호르스맨 미국 교육 행정가. 상현이는 특별히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대신 책을 많이 읽었다. 상현이 엄마도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었다. 책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3학년이는 상현이는 학원이나 가해 공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독서량도 많고 차분히 공부하는 습관도 몸에 배웠으며 상식도 매우 풍부하다. 책 읽어주기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짐 트렐리저의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에 소개된 연구 결과를 보면 4학년 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제연구에서 책을 자주 읽어준다고 답한 그룹은 가끔 읽어주는 그룹이나 아예 읽어주지 않는 그룹과 비교하여 학업 성취도 점수가 30점 이상 높았다. 진 트렐리즈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하루 15분씩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14살이 될 때까지 14살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때가 되어야 아이의 읽기 수준과 듣기 수준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책 읽어주기를 해도 좋다는 말이다. 그가 소개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30명의 사람들 가운데 15명은 교수가 되고 나머지 15명은 노동자가 되었다. 연구자들은 두 집단의 성장 과정을 신청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중요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첫째 교수 집단은 12명의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 반면 노동자가 된 사람의 부모는 4명만이 책을 읽어주었다. 두 번째 교수로 성장한 사람 중 14명은 집에 책이 많았다. 그러나 노동자로 성장한 사람들의 가정 중 4가정만이 집에 책이 있었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 그리고 집에 읽을 수 있는 책이 많은 것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 성공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다.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대인들은 아이가 3살 때부터 아버지가 저녁마다 탈무드를 한 쪽씩 읽어준다. 그러고 나서 꿀 한 술씩을 떠먹여준다. 책은 꿀처럼 달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책 읽기가 즐거운 활동으로 기억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부모들 중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책을 잘 읽어주다가도 아이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혼자 읽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책 읽어주세요. 너 글자 알잖아. 내가 읽어. 이렇게 아이의 부탁을 쉽게 거절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만 신경 쓴 나머지 책 읽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와 학원에만 아이를 맡기고 엄마의 손길은 점점 멀어진다. 아이들은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책 한 권을 읽으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을 잡으면 무조건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 하루에 다 읽을 필요도 없다. 책을 읽는데 1시간 이상 투자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책은 학원과 학원 사이의 빈 시간, 차를 기다리는 시간,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텀텀이 쉬는 시간에 읽을 수 있다.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내고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여성 지도자 힐러리 클린턴도 딸 채실을 키운 경험을 떠올리며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자신의 한 일 중에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껴안고 좋아하는 동화를 들려주며 보낸 수많은 시간들이었다. 이 시간들 덕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돈독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신의 교육 수준이나 독서 능력과 관계없이 설령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군데군데 더듬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가 더듬거리는지 알지도 못할 것이다. 아이는 자신을 한 쌍의 모험에 빠져들게 하고 말과 생각의 세계를 접하게 해주는 독서의 위력을 깨달을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과 함께 지내기 위해 별도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힐러리처럼 매일 꾸준히 짧은 시간이라도 책을 읽어주면 좋은 점이 많다. 가장 좋은 건 엄마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이다. 아이는 이 시간만큼은 엄마의 사랑을 덤뿍 느낄 수 있다. 연년생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필자는 셋이 침대에 모여 책을 읽는다. 또는 큰아이와 작은아이에게 시간차를 두고 읽어주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분 동안 엄마와 아이는 오로지 둘만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분명 잠자는 시간을 기다리고 잠이 오면 엄마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조를 것이다. 이때 엄마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아이의 요구를 받아준다. 아이와 함께 책 읽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듯이 정성을 들이자. 물론 정말 그렇다. 지나고 보면 아이와 엄마의 가장 큰 추억은 바로 잠자기 전 20분 동안 책을 읽었던 시간이 될 것이다. 둘째,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아이는 안정감을 찾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는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인다.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엄마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 부탁하는 것도 아이가 더 잘 들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엄마와 아이가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연하다는 이유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매일 새롭게 느끼기는 힘들다. 잠자기 전 20분 동안 엄마와 아이가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자. 셋째, 아이는 책 읽기에 대해 좋은 추억을 쌓고 이런 긍정적인 경험의 축적을 통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란다. 책 읽기는 재밌어. 책 읽는 시간은 즐거워. 이런 표현을 엄마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오히려 표현하면 그 느낌이 반감되기도 한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느낀다. 넷째, 듣기는 아이의 집중력을 키워준다. 학교나 학원에서의 배움은 대부분이 듣기 시간이다. 듣기를 집중력 있게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엄마가 책 읽어주는 시간은 행복한 듣기 시간이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이는 자연스럽게 듣기 집중력을 키울 것이다. 다섯째, 책 읽어주기는 상상력을 키운다. 상상은 머릿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물건, 사람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엄마가 읽어주면 아이는 머릿속에서 관련된 장면을 상상한다. 설명적인 글이라면 머릿속에서 지식의 그물을 짠다. 이렇게 소리를 듣고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하는 연습은 상상력을 키워준다. 아이도 자신만의 인물과 배경을 만들면서 상상력을 키울 것이다. 여섯째, 잠자기 전 20분 책 읽어주기로 아이에게 혼자 자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 혼자 재우기를 어려워한다. 4학년인 우리 반 덩치 큰 남자아이도 엄마랑 같이 자는 경우가 많다. 아이랑 같이 자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엄마가 아이랑 같이 자면 공간이 좁다 보니 아빠는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어떤 집은 넓게 이불을 깔아놓고 뒹굼을 잔다지만 아이와 함께 자면 부부 사이도 방해를 받는다. 이럴 때 잠자기 독립도 잠자기 전 20분 책 읽어주기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엄마들은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어릴 적 읽었던 쉬운 책만 골라드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들의 이런 고민의 해결책은 하루 20분 책 읽어주기다. 실제로 독서 습관이 제대로 정착된 아이들의 경우 엄마가 잠자기 전 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아이 방으로 간다. 이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요일별로 돌아가며 아빠를 동참시키면 효과는 더 커진다. 엄마와 아이가 다정하게 침대 머리맡에 기댄 채 엄마가 다정하고 낮은 목소리로 책을 읽어준다. 아마 엄마가 한두 권을 읽어주면 아이는 금방 잠이 들 것이다. 가끔은 엄마도 아이도 책 읽기가 너무 재밌어 약속한 20분을 훌쩍 넘길 때도 있을 것이다. 어떤 날은 아이가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계속 읽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아이와의 행복한 시간을 충분히 즐겨보자. 이 기간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할 수만 있다면 지속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읽기를 보내면서 달라진 것은 더 가까워진 부모와 아이 사이 그리고 높아진 책의 수준일 것이다. 두꺼운 책이라면 매일 조금씩 읽어주자. 더 재미있게 읽어주는 방법 1. 아이에게 책장을 넘길 기회를 준다. 아이의 속도에 맞게 책 읽기를 조절할 수 있다. 가끔은 아이가 그림을 감상하고 글을 다시 훑어보느라 한참 후에 책장을 넘기기도 하고 아직 다 읽지도 않았는데 책장을 넘기기도 할 것이다. 아이의 요구를 존중해주자. 아이와 엄마가 반쪽씩 책을 읽자. 아이에게 읽기 독립을 시켜줄 수 있고 아이를 독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주인공에게 아이 이름을 붙여서 읽어주자. 아이가 더 흥미있어하고 몰입할 수 있다. 나 멋진 주인공 역경을 이겨내고 노력하는 주인공에게 이름을 붙여주자. 너무 비극적인 주인공에게 붙여주면 아이가 울음을 쏟게 될 수 있다. 큰 소리로 읽어주자. 그러다 보면 읽는 부모도 더 몰입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아이도 엄마의 에너지에 빠져든다. 우와, 주인공이 정말 대단했어. 땡땡이는 어땠니? 엄마가 먼저 아이에게 감상을 말해보자.